결혼한 지 5년이 지났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그의 꿈을 응원하며 온 마음을 다해 뒷바라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중견 제조업체에서 남편 회사와 독점 공급 계약을 맺어주셨고 덕분에 그의 사업은 날개를 달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가 출근할 때까지 함께 사업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주말에도 접대가 있으면 기꺼이 동행했고 중요한 계약 체결 때마다 아버지께 부탁드려 든든한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할 때마다 격려해 드렸고 그의 성공이 곧 저의 행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친정회사와의 안정적인 거래 덕분에 남편의 회사는 3년 만에 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했고 저희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공의 단맛을 맛본 남편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저와의 대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회식이 하며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라며 집을 비우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저는 사업이 커지면서 바빠진 것이라고 이해하려 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에서 낯선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지만 메시지 내용은 명백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 회사의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직원이었고 둘 사이에는 이미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지만 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저는 사립탐정을 고용해 남편의 행적을 추적했고 그들의 만남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호텔 출입 장면부터 함께 여행을 떠나는 모습까지 결정적인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그 여자가 남편에게서 상당한 금품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명품을 사주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을 보며 저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고 판단한 저는 그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서 만날 생각은 없었지만 최소한의 응징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송장이 접수되자 남편은 집에 돌아와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비난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친정회사와의 거래를 끊어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내뱉은 말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자신의 회사가 이제 친정회사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거래 중단으로 우리 집안을 망하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친정회사 없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하며 저를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정말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버지를 찾아가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으신 후 회계팀에 지시하여 남편 회사와의 거래 내역을 상세히 분석해 보셨습니다. 결과는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남편 회사의 매출의 70%가 친정회사와의 거래에서 나오고 있었고 나머지 거래처들도 대부분 친정회사의 소개로 연결된 곳들이었습니다. 즉, 친정회사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남편 회사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오히려 소송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했고 그 여자에게 요구하는 위자료 금액도 올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진짜로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며칠 후 친정회사에 거래 중단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다른 거래처들에게도 친정회사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소식이 업계에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친정회사는 업계에서 신뢰받는 오랜 파트너였기 때문에 남편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는 소식에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투자자들과 은행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원을 스스로 포기한 남편 회사의 경영진을 불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남편 회사의 주가가 폭락했고 주요 투자자들이 투자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다른 거래처들도 하나둘씩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습니다. 친정회사와의 관계를 스스로 끊은 회사와 거래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남편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상황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한 달 만에 남편의 회사는 사실상 파산 상태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떠나갔고 사무실 임대료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집에 와서 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며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여자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그 여자가 접근해왔고 자신은 유혹에 넘어간 것일 뿐이라며 모든 책임을 그 여자에게 떠넘겼습니다. 저는 그 모든 말들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여자를 만나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가 위기가 닥치자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들은 그 여자의 표정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밤 그 여자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관계 정리를 선언했고 동시에 자신도 위자료 소송을 당한다고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시어머니 문제도 남아있었습니다. 남편의 불륜 사실이 알려지자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 모든 것이 제가 남편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탓이라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때리기까지 했는데 그 순간도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해 두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폭행죄로 고발했고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저는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매달렸지만 저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남편이 가질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회사는 이미 망했고 그동안 모은 재산의 대부분이 친정에서 지원받은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5년 동안 헌신했던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저를 속였던 사람들이 모두 제대로 된 응징을 받은 것에 대해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사업도 잃고 사랑도 잃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 여자는 위자료를 물어야 했고 직장에서도 불명예스럽게 쫓겨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벌금을 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폭행죄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친정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며 제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진정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가끔 과거를 떠올리면 그때 고통스러웠던 기억보다는 모든 것을 슬기롭게 해결해낸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배신당했을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완벽한 복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지금도 가끔 저에게 연락을 시도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것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이 저를 더욱 강하고 현명한 여자로 만들어주었고 이제 저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수는 차갑게 계산해서 정확하게 실행할 때 가장 달콤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